이제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피했던 일을 막했어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을 인정했어요. 1915년부터 오스만 제국에 의해 최대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아르메니아가 터키와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때와 맞물려 있어서 상황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오늘 밤엔 이 결정이 옳았는지 질문해 보려 해요. 그리고 지금이 그렇게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었는지도요. 자, 지금부터 활발한 토론이 기대되는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은 매니 코르순스키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문화센터 대변인, 오누르 에렌드라고만 스트레티지스 회장, 그리고 파리드 샤비의 국제관계 분석센터 소장님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인정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역사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대규모 추방, 학살, 그리고 아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을 20세기 최초의 집단 학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인정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거부하며 사망이 전시 혼란과 내전 중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르메니아와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부정이 역사적 상처를 더욱 깊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이 조치를 승인하고 크네세트로 보냄으로써 공식 인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이 문제를 회피해왔던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인정으로 오스만 제국의 행위를 집단 학살로 간주하는 국가는 33개국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인정은 과거 정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에 대한 인정이 정치적 도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 인정이 필요하고 진정성 있는 건가요? 자, 각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즉, 30초만 주어집니다. 그 후에는 더 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인 매니 콜수스키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실 시간은 30초입니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에 대한 인정이 정치적 도구가 된 건가요? 아니면 필요하고 진정성 있는 건가요? 사실 인정 자체는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서 꼭 필요하고 진정성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것을 보면 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제 말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에르도안을 일부러 자극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인식에 대해 더 많은 문제를 고려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이 아니라 38년에 이미 인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집단학살 인정이라는 주장 자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처음 제기될 때부터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키나 그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다면 이것은 정말 쉬운 도구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알겠어요. 파리드 차피에 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저도 이것이 정치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무기화된 거죠. 그리고 저는 2015년 페린책 때 스위스 정부 사건에서 유럽 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이 문제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역사가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분명히 어떤 나라의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역사가들이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알겠어요. 각 패널분들께 30초 답변을 들었으니 이제는 더 긴 답변으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단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 매니 씨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매니 씨,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터키에 대한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가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매니 씨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결국 옳은 일을 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100%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홀로코스트 때문에 국가를 세울 때 먼저 이를 인정했어야 했고 터키 대통령을 자극하거나 대립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흥미롭네요. 오늘의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측의 제안에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를 아껴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유럽의 유대인들이 20세기 첫 25년 동안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본 바로는 이것은 사실상 가장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말하자면 또 하나의 전선을 열어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비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모든 곤경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비가 절박해서 내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샤피크 박사님, 아제르바이잔이 이 결정과 이스라엘의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인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선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 결정은 아제르바이잔 대중들 사이에서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과거에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의 긴장을 막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 위기를 악화시켜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터키 관계의 배경에는 역사를 살펴보면 오스만 제국에서의 유대인 공동거주가 있습니다. 15세기 스페인에서 박해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시기에 최근 홀로코스트 당시에도 터키는 많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공존과 공동거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터키, 그리고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마지막으로 언급하자면 최근에 학살과 집단 학살을 겪었습니다. 90년대에는 아르메니아의 점령으로 인해 전 지역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니, 아까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제 관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터키는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왜 아제르바이잔이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이 일어났을 때 아제르바이잔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순수한 아제르바이잔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무런 증거 없이 아르메니아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집단 학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저는 말라가, 가이트 등등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아르차흐에서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른바 집단 학살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리드, 답변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논쟁을 다시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각 측은 역사에 대해 저마다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유럽 법원의 결정을 고려한다면 32개국 또는 33개국이 인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국제사회, 즉 190개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터키와 충돌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큰 의문입니다. 맞아요. 물론 그게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아르메니아가 터키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물론 지금 아르메니아 총리의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인정을 환영하지 않겠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집단 학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집단 학살로 희생된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이걸 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리고 대중들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너 씨, 이 질문은 당신께 드릴게요. 이 문제는 특히 서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나 이 지역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른바 집단 학살 인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유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 아르메니아 교회가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대부분이 조작된 이른바 역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 시작된 유일한 이유는 미국의 아르메니아 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국 아르메니아 교회가 현재 위치에 있게 된 것, 특히 재정적으로 이른바 집단 학살이라는 조작된 사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 터키에게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터키를 공격하고 싶거나 터키를 도우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는. 우리는 역사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와 소통하려 하든 누가 어떤 식으로든 진실인 것처럼 꾸며내서 소위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증명하려 하든 결국 근거 없는, 완전히 근거 없는 소위 사실이라는 것들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다른 게스트가 그냥 잠깐 언급했듯이 아제르바이잔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제르바이잔은 공화국이나 그 이름으로 존재한 적은 없지만 수천 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면 터키도 겨우 100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요. 터키는 1492년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바뀌었지만 정부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만을 요구하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기록을 요청하려고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기록을 요청하려고 하거나 아르메니아의 기록을 요청하려고 하면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멈춥니다. 알겠어요, 매니. 고개를 흔드는 걸 봤으니 방금 말씀에 답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를 상대로 두 편이 있다고 봅니다.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대표로서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시 말하지만 양쪽 모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선 아제르바이잔은 공화국이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은 역사적으로 이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로 터키 역시 제가 알기로는 13세기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와 아르메니아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정말로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터키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부르려던 거죠.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마치게 해주세요. 역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소아시아에 대해서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미국 역사가들, 독일인들 등 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처럼 과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파리드 샤비에라고 불렀네요. 이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게 서로 다른 길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가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책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르메니아도 1918년 전에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아니요, 네, 그건 지리적인 이름이고 고대에는 몇몇 왕국들이 있었죠. 사실 그 지리적 명칭은 아르메니아 고원이에요. 그렇게 보면 좀 더 명확해지죠?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터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참고로 성경 시대부터요. 네,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죠. 당신이 말한 걸 못 봤어요. 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1918년에 국가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바로 국가로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터키에서는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도 왕국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안 들려요. 알겠어요.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프리, 답변하고 싶은 게 있었죠. 아르메니아 터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시냔 정부가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언급도 삼가고 있습니다. 이 인정이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에 중요하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파시냔을 권력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도 이스라엘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반이스라엘 시위를 보면 군중 속에서 급진적인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정부는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오누르 씨, 당신에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방금까지의 모든 말에 대해 답변하고 싶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과 시청자, 게스트분께 갑작스러운 언행을 사과합니다.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게스트가 증거를 말할 때 내세운 건 미국이나 서구 역사학자들의 숫자뿐이었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른바 집단학살이 시도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역사적 기록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보겠습니다. 제 말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20년 동안 미국에 있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터키인의 두개골을 아르메니아인의 것이라고 보여줬어요. 결국 그게 자기들에게 돌아왔죠. 미안하지만 제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은 신뢰할 만한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던 거 마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아니요, 저는 이 말이 끝난 후에 답변하고 싶습니다. 인정받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기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뭘 하는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은 스페인 종교 재판을 생각하고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편지를 읽습니다. 당시 우지아의 명예회장이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님이 쓴 편지입니다. 소위 집단 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 후라고 합니다. 터키 대통령에게 독일 유대인 수용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 이 중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고 명예교수 버나드 루이스 박사의 3년 전 4분짜리 훌륭한 영상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4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분은 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논파합니다. 오직 이성만으로요. 제가 잠깐 끊을게요. 광고로 넘어가기 전에 미니 씨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미니 씨, 30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터키 내에서 군사 재판이 열렸고 그 재판에서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유죄로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법원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라 터키 자체가 그들을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의 주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 보관소에서 일부만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했습니다. 방금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바로 대화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이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네요. 확실히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